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막 마지막에 숨을 참고 견디고 울림을 참고 견디고 경호선사도 참고 견디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인간들이 그냥 자꾸 그냥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말이 길어진 이유는 동수정의 동생수술 동생물과 계산하면서 거기서 결사를 맺었잖아요. 해인사에서 결사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가 대중이. 자꾸 이 사람이 질문하고 저 사람이 질문하고 막 떼죽으로 달라들어서 하니까 경호사가 꼼짝없이 이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이게. 자, 그 다음에 경호는 또한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가 말한다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도 소위 이 경호스님의 이 제자들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참 세상을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가 돛 닦고 공부한다는 게 아까 내가 잠깐 보니까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래요? 촉촉하고 좋아. 아주 새로운데 제목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노래는 좀 귀에 익숙하더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를 하면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져 잘 좀 초치는 얘기 같지만 모든 게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뭐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젊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인생을 다 살아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도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누구 말따나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고 저도 젊은 날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뭐라고 나와? 그래서 나는 끝끝내 곧죽어도 깨기라고 또 다시 어떠한 그걸 세우냐면 그거 있잖아요. 하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가 아니고 하다가 중지 못하면 간만큼은 있어. 간만큼. 거기까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래요?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 불사조 같은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 했다가 또 말한 대로 뜻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할게요? 오랫동안 좌절했다가 깨달았다며.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선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99.9가 아닐까. 99.9. 그다음 99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안타까워서 99.9라고 하기에는 그냥 99.9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신라급 못한 이 선이 전해지면서 가고 있는데 다들 하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강의 듣기 싫어하고 도 닦기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경호는 또한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만일 말세에 깨달은 바가 저 영산해상에서 부족받은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방한다면 또 뭔 소리. 말세 깨달은 사람은 영산해상보다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 옳지 못하다는 것을 꾸짖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왜? 이것은 세상에는 저절로 태어나는 미륵이 있을 수 없어요. 자연으로 된 석가가 어디 있을 수 없어요. 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스스로 수행을 해서 없는 이치를 바라고 있으니 또한 경우는 다만 모든 도사들이 마음을 밝혀 견성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말세의 정의를 익혀 배우지 말라. 말세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말은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 해라? 우리가 부지런히 정의를 닦아 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경직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정의를 닦자? 동수정의.
배우자 동수정예요. 같이 수행해서 정예를 듣고 동생 도솔 같이 도솔천에 태어나고 동성들과 같이 부처를 이루려는 이 같이라고 하는 대동단결 이 경사가 참 위대한 게 공부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예를 닦자라고 경책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섭존자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였다는 것은 부처님이 일반하신 데 한 사람을 내서 일대 교주로 삼으려 하는 것 뿐이야. 일대 교주로 삼으려 하는 것 뿐이죠. 만약에 교주가 여럿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라에 왕이 2명이면 큰일 나죠. 이러한 이치는 마치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다는 말이지 그 외의 중생들은 결코 제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중생들은 제도 이거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떼죽으로 달아버리니까. 경화는 도차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 경화의 법문인 것이다. 여기서 경화의 의지는 또한 법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맥의 질서. 왜냐면 이 선지식은 이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법맥도 지켜야 아주 불적 법맥,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해야 돼?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려면 법맥을 잘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오도가가 슬픈 오도가가 된 게 그거죠. 법을 이어줄 스승이 없어요. 딱 허주덕진이 맞는데 허주덕진도 인어진이 남아있어요. 띠거리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경화선사가 불조 법맥을 이을 때 슬픈 오도가를 쓸 수밖에 없었고 법맥의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의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불조의 법맥은 마하가섭으로 시작해서 아란존자 아란존자도 사실은 그때 못 깨달아가지고 그 마하가섭이 그 결사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결집을 우리가 제1결사 500명이 모여서 1차 결집을 했죠. 그 다음에 1500명이 또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마하가섭이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해요. 아란존자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500명이 깨달은 자인데 마하가섭이 그 안에 못 낀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무지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500명 속에 마하가섭이 못 들어요. 그래서 그 무슨 화두를 주죠? 도각찰관 아시죠? 도각찰관을 주는 거예요. 뭐더라? 화두가 없어서 못 깨닫는다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화두는 지천에 널려 있다니까요. 말했잖아요. 응? 도각찰관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도각찰관 세요? 안 세요? 도각찰관 세요. 찰간대를 거꾸로 때려버리라. 찰간은 뭐죠? 오늘 불사가 있어요, 법문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아랫마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꽂아놓는 걸 찰간대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찰간을 거꾸로 때려버리라 말이에요. 거꾸로 부셔버리라. 그런데 우리나라 그 찰간 중에서 제일 찰간이 제일 큰 찰간이 어디 있더랬죠? 갑사 가시면 그 뒤에를 반드시 가셔야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물이에요. 네? 우리는 그 갑사 수련회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 돌을 나는 그것이 너무 기억에 생생히 남더라고. 새벽에 거기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 찰간대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이 도각찰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응? 뭐라 그래? 아라나 찰간을 꺾어버려라 이런 얘기야. 거꾸로 들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 아란존자가 일주일 만에 깨쳐요. 일주일. 그래서 그거를 허락해서 그 뒤부터 뭐가 나와요? 여시아문이 나오거든요.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 그 대신 아란존자는 다문제일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듣고 기억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 아란존자도 결국은 그 도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시민을. 그러니까 시민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경화는 도차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 경화의 법문인 것이다. 여기서 경화의 의지는 또한 법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조의 법맥은 마하가섭으로 시작해서 1등으로만 전해오는 거예요. 등등상. 그래서 1등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등등상속이에요. 등등.
등이 등불이 해서 경허선사가 이름을 지은 게 등등상속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남기셨는데, 우리 경허선사 정말 훌륭하신 대단하신 분이라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이 선하자 여러분들, 그리고 경허선사 후학들 모두 모여서 이 경허선센터 하나 해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문화유산 하나로 이어져 오는 석존의 의지를 함께 밝히고 있더라. 그러나 이러한 붓다의 2500년 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주사들은 소위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들 법맥의 정당성과 교세의 확장 등 문중 간의 신뢰,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 경허선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게 자기네 문중끼리 파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영남계 무슨 계 해가면서 무슨 진제계 뭐 왕공계 어이들이 없죠. 문중간의 신리를 내세워 불조 법맥의 질서의 번지를 흐리게 하는 우리를 수행자들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왜 경허선사 승복이 왜 조계사 지하 수장고에 가 있냐고요. 끄잡아내라고. 그리고 왜 경허선사 그 열반제 탄신제가 왜 수덕사에서만 해? 그리고 왜 경허선사 5도 금년에는 그 우도일 경허선사 5도일 기념 후원의 밤을 해마다 해볼까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세워놓고 가야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좀 모아지면 지금 뭐래더라. 우리가 지금 저기 경허직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후원금이 뭐 100만 원 들어오고 또 뭐 30만 원 들어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허연구소 후원계좌. 여기다가 경허연구소 후원계좌를 써붙여 놓으래.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경허연구소 후원계좌를 여기다 써붙여 놓으래요. 말이 돼야 안 돼. 좀 안 돼. 그래서 거절했어요. 왜? 나는 이 경허선을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내 강의를, 경허스님의 이 강의를 팔아먹고 싶지는 않아. 그냥 그 후원 계좌가 없어서 안 보내겠습니까? 아이고 홍현지 얼마든지 찾으려면 홍현지 전화번호 말도 못해. 조계사 앞에 거기 영분성실이라고 했는데 영분성실에 가봐. 조계사 횡단보도만 건너면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거는 그들이 그 보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여기다가 써붙여 놓는다고 하나? 못 써붙여. 스님이 써붙여 놓는다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대세와 불조 법맥의 질서를 번지를 흐리게 하는 우리를 수행자들 스스로가 범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허의 1등으로 점등하고자 하는 고구 정령은 1등이 뭐예요? 등 하나로 계속 등등상속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등이든 3등이 아니고 1등이든 3등이 아니고 1등이든 이거 1등을 말하는 거죠. 요거 1등 등 이거 1등으로 점등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경허선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등으로 점등하고자 하는 고고정령. 진짜 이 고고정령이야. 노심초사에 경허선사의 의지가, 이 나이가 이때 이 결수등을 쓸 때 이 나이가 이때가 지금 1900년이니까 53세예요. 경허선사 나이가 53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때는 지금 그때는 50세다. 이거 동수정에 쓸 때는 50세. 1900년 50세. 1900년. 정확히는 1899년. 정확히는 1899년 11월 11일. 1899년 11월 11일 날 이 동수정이 계산을 하시는데 정말 딱 두 글자죠. 딱 뭐예요? 고고정령이요. 고고정령. 그래서 애가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심초사예요. 공부 안 할까봐.
우리 아까운 중생들이 절망해가지고 부처님 법은 한 사람에게만 가니까 우리는 필요 없어. 말세에는 깨닫지도 못해라고 할까봐 노심초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고구정령 나 이렇게 길게 써서 아이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만큼 그 중생들을 그 설득시키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법을 공부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이 모습이 이거를 우리가 고구정령이라고 하고 노심초사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후손들, 우리 후학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네끼리 싸우는. 그리고 경호선사 하라고 그러면은 수덕사까지 올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화의 1등으로 점등하고자 하는 고구정령을 우리 후학들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우리 경화선사의 참된 의지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중요한 단원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 더 합시다. 자, 78장 전장한 채공 월면이 14세 월면이가 원래 이름이었죠. 그죠? 나중에 깨달음을 성취하고 교선사가 내린 법포가 만공이에요. 그래서 만공 월면이 되는 거죠. 원래 이름은 월면이었어요. 근데 채공이었어요. 부목은 수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주는 해월이고. 서상공현면과 고북면에 해미읍성 아시죠? 경선사가 해미읍성을 자주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자주 가셔요. 왜냐면 해미장터에 가서 그 탁발을 많이 해오시고 또 해미읍성에 들려서 그 해미성 가보셨나요? 멋져요. 거기를 뭐라고 말해요? 카필라성이라고 그래요. 보계장터 해미읍성을 보계장터라고 하면서 법왕이 사는 곳이라 내가 이 카필라성을 보계장엄해서 이 성을 지키다가 중중무진 보수하다가 내가 생을 마치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전봉준 장군 처형당한 후에 엄청나게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가서 다짐을 했는데 그 중중무진 보수해가지고 거기를 중수하다가 지키고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해요. 가만 안 놔두죠. 계속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를 못 지키고 삼수갑산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해미장터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 일화에다가 써놨는데 경선사가 원래 그 대중들 앞에서 시험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사가 꼭 해미장터에 가면 그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 생선가게 앞에 가서 앉는다고 합니다. 생선가게 앞에는 이제 왜 그 조금 있으면은 거기다 물을 뿌려요. 왜냐면 생선이 싱싱해 보이지 않으니까 또 막 물을 뿌려가지고 마치 금방 잡은 것처럼 싱싱하게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대짝 같이 생긴 그 밑으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는 물이죠. 그 물이 앉아있어, 해필이면. 얼마나 찝찝하고 철푸덕하고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생선가게 옆에 가서 그거를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 계시냐면 하루 종일 이 산매에 들어서 계셔요. 하루 종일. 내가 경호선수 경호사 때문에 못 산다니까. 필이면 왜 꼭 장터, 읍성이 장터날 하게 필요한 생선가게 그 많은 거 다 두고 생선가게 그 비린내 나는 물 빠지는 곳에 가서 철푸덕하고 앉아 계시면서 눈 감고 있고 하니까 장터날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고 가는 양반 놈들이 에이 중놈이 걸추작거리게 여기 자빠져 있다고 그 담뱃대 불 있잖아요. 담뱃대 불을 하다가 중놈 대가리에다가 중놈 대가리가 반질반질 하잖아. 거기다 다
터는 거야. 그 뜨거운 막, 그 잿가루 막 이런 거. 경호선사는 잿가루가 뜨겁던 그 양반 놈들이 털털 털어대더니 아주 요지부동 등신벌이 돼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 미친놈이 중놈이 거주닥거린다고 하면서 발로 차고 이게 가능할 거는 같거든요. 왜냐면 산매에 들으면 뜨거운 것도 모르고 담뱃대를 터는지 뭐는지 이미 벗어나 있어서 이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산매 속에서는 못 느껴요. 그래서 산매 속에서 그걸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해가 뉘어져서 장이 파하고 모두 다 상점들이 문을 닫을 때쯤 경호선사가 다 닫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놈들 내가 이겼지롱. 니들이 경호를 이기겠느냐 이놈들아 내롱. 그래서 경호선사가 서산에 해가 뉘어지는 거를 등에 쥐고 이렇게 노래를 한바탕 부르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가우자를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말해요. 삭매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삭싸움. 싹을 내고 돈을 내고 하는 삭싸움처럼 싹매를 벌어서 그놈들을 결국 이긴 거죠. 그 양반놈들은 경선사가 그렇게 간 사실을 알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 해미장터에서 전해 내려와갖고 제가 그거를 체록해가지고 체록해서 경어 1화만 그 안책을 제가 읽은 게 뭐라 했죠? 투명인간경. 그것도 제가 꿈속에서 받았다 했잖아요. 제목을 못 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서 투명인간 경어라고 하는데 진짜 투명인간이야. 경어가 투명인간이에요. 나도 준투명, 버금투명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안 했고 이미 투명해서 저도 빠가 쇼짓기냐 아주 닭가왈려 전부 다 그냥 아주 그게 커다란 단점이죠. 단점이면서 장점이에요. 왜? 내 삶은 편해. 단점을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든지 그건 그들 계산이고 나는 내 계산으로는 모든 게 다 편해서 아무것도 좀 가리는 게 없어요. 다 까발려 다. 이거 그냥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것처럼 하루 종일 밥을 씹어도 쌀 한 톨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적이 없다. 경서가 하신 말씀인데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냥 덤벼봐라.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왜 이 그 해미에 가서 이 짓을 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고북면은 뭐냐면 고북면은 경호선사 천장암이 속해 있는 곳이 고북면 장요리예요. 장요리는 감출장자에다가 고요함을 감추고 있는 곳. 그게 천장암이야? 천장암이야. 장요리 1번지거든요. 근데 이 고북면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그 왜 북 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 하나가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하여튼 이 그 고북면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라는 데가 보통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장요리 1번지가 천장암이다 이런 얘기. 이 접경지역에 해발 440m 지난번 했죠? 해발 440m의 연암산이 있더라. 연암산 남쪽에 고북면 장요리 산자락 중턱에는 백제시대에 창건한 천년고찰 담화스님이 창건한 천장암이 깊숙하게 숨어 있어요. 암자를 찾아서 가파른 산길을 숨가쁘게 올라가다 보면 이 바위가 고바위야. 그 카이당이 있어갖고 이렇게 잡아야 돼. 안 잡으면 큰일 나요. 위에까지 껴 있어갖고 미끌미끌해.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왜 천장암인지를 알게 돼요. 가도 안 나와? 가도 천장암이 숨겨져 있어서 안 나와요. 어디까지 가야 나와요? 천장암 마당까지 와야 천장암이 보여요. 신기하게. 그래서 천장암이라는 이름의 뜻을 좋게 할 수가 있더라. 하늘이 숨겨놓은 절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야, 이래서 천장암이구나. 경호는 이런 천장암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얼마간 숨어 있었죠? 무려 6년간. 이런 천장암을 경호는 아주 좋아했어요. 이걸 자랑을 또 누구한테 하죠? 누구한테? 지난번에 잠거사를 하는데
하늘이 허락한 절이야. 누구에게만 허락한 절? 경허에게만 허락한 절이라 그렇게 오래돼 있는데 사람들이 천장함을 몰라요. 경허선사로 인해서 이 천장함이 알려지고 많이 유명해졌죠. 그리하여 한번 경허선사가 한번 제비바위라고 하죠. 제비바위 너럭바위에 앉으면, 너럭바위에 들어 앉으면 경허선사는 하루 종일 산매에 들어있어요. 아까 그 해미읍성에서 해미장터에서 한 것처럼 하루 종일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가서 만공이 가서 깨울 때 어떻게 깨요? 스님 바쁘 그러는데요. 바쁘 쳤는데요. 나 배고파요. 스님도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은 그 가부좌를 풀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또 시 한 수를 읊은 게 있어요. 시 속에. 경허선사가 전장암에 기거할 때 제자인 만공은 채공 담당으로 언제나 요사체에서 공양을 항상 요사체에서 그 공양간이죠. 공양간이나 아니나 쬐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절에 불공이라도 오는 신도들이 있으면 더 것도 없이 바빴어요. 만공은. 응? 그런 만공은 차라리 공양간에서 벗어나 탁발이라도 하나 가린나려면 더욱더 신이 났죠. 이제 만공을 경허선사가 탁발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자주. 왜냐? 그 중에서도 만공이 나이도 어리고 또 수월이나 해월하고는 좀 크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항상 만공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양간에서 벗어나 이게 탁발하러 다니는 그런 일화가 많이 있죠. 만공하고의 일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공 스님이 이제 경허스님이 만공 스님을 데리고 쫄랑쫄랑 데리고 가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온 이야기가 거기 가면은 천장은 가다 보면 중간에 써놨더만 또 이제 지금은 써놨더라고요. 만공 스님과 경허 스님이 거기서 탁발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온 장소, 뽀뽀한 장소 써있기는. 스승 경허가 만공을 불러 탁발을 나가자고 했다. 예, 가자. 얼마나? 그때는 만공이 아니고 얼면이었겠죠. 전장하면 오지라 멀리까지 탁발을 나가야 돼. 하루 종일 탁발한 쌀과 보리쌀에 바람을 가득 됐어. 이제 그만 가자. 만공은 무거운 바랑을 메고 힘들게 경허선사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경허선사는 일부러 이제 만공한테 많이 이제 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뭐 작게 했겠죠. 그러니까 만공은 캑캑거리고 경허선사는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휙휙휙 날아갔겠죠. 그것도 다 뭐야? 그것도 다 계책이죠. 경허선사의 만공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계책이 숨어 있었던 거죠. 경허선사가 뭐 어린 만공한테 자비심이 없어가지고 그 쌀을 일부러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경허선사가 작전에 경허선사가 계책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만공 스님에게 그 공부로 남았고 그 큰 가르침을 만공 스님은 끝내 책으로 내놔서 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공은 무거운 배랑을 메고 힘들게 경허선사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내밀어 두는 거,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 어린 만공이, 그 쌀자루를 메고 캑캑대고 올 때도 내밀어 둬요. 전장암이 가까워오는데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헥헥대고 따라오는 만공에게 가까이 가면 있어요. 경허가 말한다. 만공아, 바랑이 무거우냐? 이거는 진짓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는 거겠죠. 예, 스님. 바랑이 무거워서 걸음을 걷기가 힘듭니다요. 스님, 무거워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공이가 때를 썼겠죠. 하소연을 하니까 이에 경허선사가 이제 준비한 작전을 꺼내는 거죠. 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만공 스님이 숨을 헥헥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너를 힘들지 않고 빠르게 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게 천장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가르쳐 줄까? 하니까 만공은 눈이 그냥 신봉사 눈 뜨듯이 띄었겠죠. 만공은 스승인 경허선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형연지 인간도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인간아. 경허선사가 그런 능력이 있었냐? 에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저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허선사만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라 나도 시치미를 떼야지. 말로만 듣던 축지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는 않는가?
그게 혹시 경선사가 우리 스승이 가르쳐준 게 축지법일까? 말로만 들었죠. 축지법이 있다는 말을 도인이. 그래서 예 언뜻 대답을 했어요. 예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딱 그냥 한번 축지법도 배우고 또 천장안까지 빨리 가는 법도 배우고. 그런데 만공스님은 경허선사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전혀 상상도 못해서 오로지 뭐에만 걸렸어? 축지법에만 걸려 있어요. 내가 너를 힘들이지 않고 천장안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응? 이 경허선사의 속셈도 모르고. 경허선사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축지법을 하는 능력. 경허사 축지법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경허선사는 도술을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혼나죠, 도술 부리면. 만공은 너무도 신기해서 바짝 다가서며 대답을 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경허선사가 뒤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봐라. 자, 지금부터 축지법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잔뜩 만공을 긴장시켰죠. 근데 경선사가 조금 걷다가, 거기가 동네 입구예요. 지금도 동네가 있어요. 집이 뜨문뜨문 있죠. 경허선사는 조금 걷다가 경허선사는 조금 걷다가 동네 입구가 나오자 우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일단 저도 이게 연목을 하니까 우물 앞에서 발걸음 멈춘 것까지만 할래요. 우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허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마 삼천리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